여러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씩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 원씩 이제 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도 밝혔고 이번에 영수회담 때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영수회담은 하나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만나는 걸로 끝날 겁니다. 예. 윤석열이가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하면서 뭐 거래 혹은 양보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만한 일이에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만나주는 건데 뭐 이번에 한번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고 대화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 하나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 왜 만나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제안을 했는데 너는 대화 하나 마나 다 그래서 너는 안 만난다 이러면은 왜 제안을 합니까? 그래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어떤 성과나 혹은 결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결국에는 뭐 실행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매불망 이야기하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언론이 이재명 대표를 포퓰리스트로 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전국민 25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이런 국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시행이 되고 또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확인되면 엄청난 이재명의 정치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 국민한테 25만 원 그러니까 애들도 그리고 어르신도 세금을 내도 안 내도 사람이면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김용민 집은 5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12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애들한테까지 주냐고. 애들한테까지 주는 것이 보편적 지원입니다. 너무 멀리 나간 얘기겠지만 이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얼마 들까요? 지금 5천만 국민한테 25만 원을 지원하면 얼마가 들까요? 많이 들 것 같죠? 13조 듭니다. 13조. 13조도 큰 돈이긴 하죠. 근데 말이죠. 지난해에 56조였습니다. 1년에 56조가 넘는 부자 감세. 부자들한테 마땅히 걷어야 될 세금을 안 걷어가지고 56조 펑크가 났는데 그거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재명이 얘기했다고.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드립시다. 그거 얘기한 걸 가지고 포퓰리즘이니 뭐 나라가 망할 그런 터무니없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혁신당까지도.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거 현금 지원은 안 된다라고 길길이 날뛰는데 말이죠. 특히 보수 쪽에서. 근데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잖아요. 2020년에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는 먼저 10만 원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경제가 선순환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돈을 줬어요. 이거를 이제 갖게 됐단 말이죠. 뭐 공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금으로 은행에다가 맡깁니까?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일 때 어떻게 했느냐. 소멸성 지역화폐로 줬습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 내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작은 마트에서 지역에 이제 기반한 그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 지역에 있는 상점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그 이후에는 그건 종이 휴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소비하겠죠. 어떻게든 소비할 거 아니에요. 예금으로 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마다 골목마다 내수가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매출이 올라갔단 말이죠. 수익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점 주인들은 그 돈을 그냥 받기만 하고 맙니까? 아니죠. 본인들도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의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이게 바로 현금 지원인 것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도 아마 소멸성 지역 화폐로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박이 나겠죠.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무슨 뭐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뭐 몇 조씩 풀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나눠주면은 엄청난 효과가 난다고요. 경기도가 그렇게 재난기본소득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줬을 때 그때 자영업자 56%가 매출 늘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50에서 60% 되는 그런 자영업자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성공한 정책 아닌가요? 이미 또 입증이 됐는데 왜 또 못해요? 뭐 포퓰리즘? 뭐 더 중요한 데 쓸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장 시장을 활기가 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무슨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책 사업을 벌였다고 칩시다. 뭐 도로를 깐다든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급여로 그렇게 1억이 지출됐다면은 1억을 받은 노동자들은 그 중에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는 소비할 겁니다. 소비된 돈은 또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소득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이 중 일부는 저축이 되고 나머지는 소비에 사용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멸성 지역 화폐로 한다면은 저축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급한 돈들이 다 말하자면은 소비에 사용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엄청난 매출 상승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된 돈이 또 다른 무언가의 소비로 쓰이고 또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하는 바람에 소득이 생긴 상공업자들은 또 다른 어딘가에다가 돈을 쓰고 그렇게 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수 효과. 예, 이것 좀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번에 대박 났잖아요. 근데 왜 또 안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때 현금성 지원을 하자라고 했더니 홍남기가 반대했습니다. 홍남기를 이 친문 문재인 이 정권이 방패 삼아가지고 끝내 거부했어요. 코로나 국면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던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권의 효능감에 회의감을 느꼈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찍었어요. 화끈하게 뭘 해버리는 그런 이미지였죠. 깡패 사기꾼인 줄 모르고. 이재명이 하자고 했을 때 물론 이재명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재명에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덕이 되겠죠. 그러나 이재명이 자기 선거 당선되려고 하기보다는 더 절박해진 민생의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 답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걸 쌩깠어요. 문재인 정권이. 홍남기를 앞세워가지고.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요. 진짜. 이런 정치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혹시 받으려 한다면은 이대 최상병 특검 그거 좀 양보하시오. 내가 25만 원은 오케이 할 테니까 양보하시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상병 사건은 말이죠. 이제 특검으로 들어간다면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아니라는 거죠. 땡땡땡 특검이란 거예요. 본질은 윤석열이 아니라 또 다른 몸통이 있다. 그 몸통 특검이 될 것이다. 그 몸통이 오케이 하겠냐 이거예요. 최상병 특검을 오케이 하겠냐 이거예요.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전 국민 25만 원도 당분간은 어렵고 또 아울러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포기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관철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을 무릎 꿇리고 끝내 그 특검을 받게 만들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게 올해 안으로 윤석열의 비위는 다 드러나고 그래서 탄핵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아웃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저는 윤석열한테 기대하는 거는 스스로 그만두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된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만났더군요. 앞으로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의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 정무실장, 민주당은 김우영, 은평을 당선자고 조국 혁신당은 조용우 정무실장인데 앞으로 계속 채널을 가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앞으로 함께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구 언론들 저는 사실 우리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조국 혁신당이 오르냐 민주당이 오르냐 이걸 두고 굉장한 어떤 그 다툼과 토론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구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이에 갈등 틈 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구 언론들이 하는 거면 공작이지요. 시민들이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 뜻은 정확한 뜻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하고 무슨 긴밀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대표와 관련해서 제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책을 썼어요. 이재명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제가 풀이해 보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뜻은 조국 혁신당은 물론이고 이런 비윤 반윤 정당 192석의 이런 정당과 갈등을 빚는 걸 지금 바라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파도까지는 한 길, 한 목소리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지금 뭐 주도권 경쟁 같은 것들을 벌일 그런 의도가 없다. 사실은 지금 의석수만 보더라도 민주당 말고 다른 당 원내 교섭단체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 뭐하러 큰 당이 작은 당하고 주도권 경쟁을 벌입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과 함께 이고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192석은 단일 대오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에서 반란표 플러스 8석은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른 당과 그렇게 뭐 다툼을 벌인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벌이는 전쟁을 정말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심정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날이면 날마다 김건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방송 내용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고 있잖아요. 중징계를 하고 있잖아요. 팩트인 것도 중징계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다. 김건희와 관련해서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따져보자. 김건희 특검을 할 것이다.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특검으로 맞받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 민주당의 이런 정치인 보셨습니까? 정말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2009년에 저는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직원족이라고. 이명박이가 일본 총리한테 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재된 교과서 해설서 이것을 두고 일본 총리가 우리가 이런 교과서 해설서를 내겠다고 하니까 이명박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만 이때 이재명 변호사가 그걸 보도했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어떤 소송을 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일이 있느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가짜뉴스를 낸 것이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원이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시비비를 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명박이 정말 그 얘기를 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드러나게 되면 이명박은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소송을 걸었던 분입니다. 제가 그 소송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야, 민주당에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주목하게 됐죠. 당시에는 이제 주말 당직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변방의 사또 중앙당 주말 당직 부대변인에 불과했던 인간이야.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그러나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뒤늦게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렇지 이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탁월한 정치인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돼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제부터 171석이라고 하지요. 171석으로 앞으로 이재명이 벌이는 정치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경사가 적당히 기울어진 눈이 많이 쌓인 눈썰매장에서 썰매를 타는 기분이 될 것입니다. 예, 천재명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아마 반만년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명석하고 잘 싸우는 정치인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보세요. 공천 이전에는 정말 고구마 소리 들어가면서 이재명이 변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공천 때까지 기다렸다가 칼을 갈다가 결국에는 민주당을 공천 쇄신을 했잖아요. 이거 못합니다. 아무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공천혁명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어떤 정치적 결단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놈들이 위협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테러를 당한 것도 이재명은 이거 뭐 감옥 가더라도 부활해서 정말 엄청나게 몸집이 커진 정치인이 될 것이다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생물학적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돕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칼이 들어갔을 때 정말 1mm만 더 들어갔으면 절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멈추신 거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종교방송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